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7화 내용을 분석해 볼 텐데요. 소미는 해숙의 또 다른 자아일까? 소미는 목사의 엄마일까? 젊은 그 남자가 경찰서에서 나오는 장면과 소미의 분노의 참표정, 이런 의문들을 조금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윤 감독과 이남규 작가, 김수진 작가는 말하죠.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통해 산자의 시간의 유한함에 대해 얘기했다면 이번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역설적으로 죽음의 무한함에 대해 얘기해보려 한다. 죽음을 단지 삶의 엔딩, 생명의 소멸이 아닌 새로운 시작, 다음 차원으로의 진화로 보려 하는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규 작가는 이전 작품으로 힙하게,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등을 집필했고, 좀 특별한 점은 개그 콘서트 작가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작품을 쓸 때 코믹적인 부분을 담당했다고 하고, 김수진 작가는 눈이 부시게, 역도요정 김복주 등을 집필했는데요. 감동을 전하는 글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두 작가의 공동집필로 그 어느 작품보다 시너지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성윤 감독과 두 작가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드라마를 기획할 때 김혜자 배우 한 분을 보고 시작됐다고 하죠. 일명 김혜자 프로젝트. 김성윤 감독은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김혜자 선생님을 기획 단계부터 계획하고 만든 작품이다. 작가님들이 본인들 작품 쓰는 걸 중단하고 소위 김혜자 프로젝트에 참여해 만들어갔다. 어떻게 이 배우가 이 판에 모든 걸 쏟아 넣을까 생각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일종의 맞춤 작품이다. 다른 배우분들도 기획 단계에서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출연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인물을 인지한 이후에 캐릭터를 디자인했달까.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처럼 드렸던 작품이었다. 캐릭터들이 생동감 있게 잘 나왔다고 생각한다. 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한지민 배우는 원래 이 드라마에 없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김혜자 배우님의 출연 소식을 들은 한지민 배우는 어떤 역할이든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던 제작진이 소미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가장 큰 미스터리로 떠오른 인물이 있죠. 바로 한지민이 연기하는 소미입니다. 7화에서 보인 소미의 정체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듯한데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분석해보면 기억을 잃은 채 오직 고낙준이라는 이름만 기억하는 소미의 정체는 많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드라마 초반 천국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 갑자기 등장한 소미는 시청자들에게 큰 궁금증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오직 낙준이라는 이름만을 기억하고 있었죠. 소미의 첫 등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낯선 여인이 갑자기 낙준에게 달려가 품에 안기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저 여자 정체는 도대체 뭐지? 라며 혼란스러워했죠. 특히 공식 인물 설명에 따르면 소미는 신원미상의 정체불명의 여인, 지옥행 지하철에서 낙준에 의해 구해진 여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해숙과 낙준의 천국 보금자리로 들이닥쳐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죠. 소미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었다는 점은 그녀의 정체에 대한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천국에 있는 인물들조차 소미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지옥에 가야 하는데 잘못 온 거 아니냐고 의심하곤 했죠.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소미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오갔습니다. 일부는 반려동물 장면 이후에 소미가 등장했기 때문에 혹시 전생에 고낙준과 해숙이 키웠던 반려동물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죠. 한지민 배우 역시 인터뷰에서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 시청자분들이 저를 강아지 역으로 추측하더라. 처음에 해숙, 낙준에 달려가 안기지 않나. 그래서 강아지 아닐까?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딴 반려동물과 옷이나 겉모습에서 차이가 있죠. 이 장면을 보면 딴 반려동물들은 하나씩 달고 있는 표식이 있죠. 털방울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소냐도 검은 털방울을 달고 있는 거로 봐서는 털방울이 없는 소미는 반려동물이 아니라고 봐야 하겠죠. 또 다른 추측으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영혼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고낙준을 기억할 게 아니라 다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반론도 있었죠. 해숙과 낙준에게 태어나지 못한 유산된 아이가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설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사람이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만약 낙준이 해숙의 뱃속에 있던 아이에게 늘 아빠의 이름을 말해줬다면 소미가 그 이름만 기억하는 것도 설명이 된다는 논리였죠. 7화에서 보면 소미는 매일같이 낙준과 함께 이승에서 기억을 찾아 헤매이게 됐는데요. 꿈속에서 본 해변가와 여인의 이미지, 그리고 같은 그림이 새겨진 하와이안 셔츠 차림에 노인을 떠올리며 골목길을 향해 걷던 소미. 그는 흐릿한 기억 속에서 같은 차림에 젊은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빌듯이 제발요, 제발요 하는 장면과 아무래도 제가 큰 잘못을 했나봐요 라는 소미의 불안한 혼잣말이 궁금증을 더했는데요.
7화에서부터 반려동물 만두가 환생하는 장면도 나오듯이 소미의 정체도 환생에 관한 이야기와 연관이 있을 듯합니다. 과거에 소미가 젊은 남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 회상 장면에서 보면 전단지 등이 붙어있는 장면은 대충 봐도 1960년대나 1970년대처럼 보이죠. 물론 소미의 외모나 모습은 그 당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해숙의 또 다른 자아가 있단 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의 포스터나 장면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숙의 젊은 시절 또 다른 자아란 말은 극중 시어머니가 등장할 때 잘 보시면 그때마다 소미는 보이지 않죠. 소미가 없는 이 장면을 보면 소미는 해숙의 젊은 시절에 또 다른 자아라는 말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잠시 지나가는 장면에서 소미의 과거 그 당시처럼 보이는 한 작은 교회 앞에서 5살 아이가 웅크리고 엄마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 7화 내용을 봤을 때 분명 5살 아이의 엄마는 소미인 것처럼 보였고 소미의 남자에 대한 분노의 표정과 목을 조르는 과격한 행동으로 봤을 때 교회 앞에 5살 아이의 엄마가 소미였고 소미가 빌기도 하고 반대로 목을 조르는 상반된 행동을 봤을 때 그 젊은 남자는 낙준 교통사고의 가해자이자 남편일 가능성. 예고에서 잠시 나오듯이 경찰서에서 나오는 남자와 소미의 장면, 이 역시 아이와 소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 남자가 남편이라는 말도 있고 그냥 그 교통사고에 얽힌 사람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방송 말미에 소미가 찾던 노인이 나타나자 분노에 찬 얼굴, 그 남자에게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짖는 소미의 표정에서 보면 정말 분노에 찬 억울한 사연이 있을 거란 짐작이 됩니다. 아직 소미는 그 억울한 사연을 동반한 임사체험자일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5살에 죽어서 천국에서의 목사가 되어 있는 설정, 그리고 해숙과 목사와의 관계에서 해숙의 아들이라는 썰도 많지만 제가 볼 땐 5살에 죽게 된 엄마 소미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으로 해숙이 음식을 해줄 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소미가 목사의 엄마이고 소미와 낙주는 교통사고와 연관되어 있으며 목사는 엄마 소미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해숙을 보며 느끼게 된 겁니다. 과연 이 분석이 맞을지 소미와 남자는 어떤 악연으로 얽힌 것인지 그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김성륜 감독은 목사 역의 류덕환에 대해 사실 섭외의 난항이 예상되는 배역이었는데 마침 류덕환 배우가 차기작을 찾고 있다는 소식에 곧바로 연락했다. 워낙 연기력이 탄탄한 배우이기도 하고 주로 연기 호흡을 맞춰야 하는 김혜자 선생님과는 전원일기라는 드라마로 연까지 있어서 목사 역에 더할 나위 없이 딱 들어맞았다 라며 캐스팅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해숙 역의 김혜자와 티키타카를 완성해 또 다른 재미를 불어넣고 있는 류덕환의 열연도 기대하는 장면이죠. 여러분은 아셨나요? 류덕환 배우가 전원일기의 아역으로 김혜자 배우님과 20여 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죠. 전원일기는 1981년부터 2002년까지 방영된 한국의 장수 드라마로 류덕환은 순길이 역으로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미와 목사 그리고 해숙 낙준의 관계가 곧 드러날 듯 보이네요. 그리고 흔한 시월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회에서는 고낙준의 어머니 이해숙의 시어머니 박종규의 등장으로 이들 부부의 갈등이 깊어졌고 천국에서 제외한 80세의 며느리와 젊어진 시어머니의 고부 관계는 겉모습 빼고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서 남편이자 아들로서 남모를 고충을 겪는 고낙준의 모습까지 그려지며 현실 공감을 자아냈죠. 이날 이해숙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였고 결코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의 방문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던 것인지 그날 저녁 천국 하우스에는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해숙은 시어머니가 같은 천국에 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겨우 피해왔는데요. 이에 못마땅한 얼굴로 집안 곳곳 불씨 검문을 마친 시어머니는 그동안 일부러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냐며 서운함 가득한 잔소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또다시 무작정 들이닥쳤고 그는 직접 침구와 식기를 새 것으로 갈아엎고 손수해온 음식으로 냉장고도 채워 넣었습니다. 고낙준이 아내의 눈치를 보며 한마디씩 거들수록 이해숙은 오히려 좌불안석이었죠. 시어머니는 이해숙에게 내일의 만남을 약속하고 돌아갔고 하지만 다음날 이해숙이 교회에서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며 시어머니는 늦은 밤까지 며느리를 기다리다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진심은 해숙이 아닌 영애에게 대신 전해졌습니다. 5년 남짓의 세월이었지만 이해숙의 시집살이는 녹록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미안한 기억과 궁금한 마음에 찾아왔던 것이었고 그저 늙은 몸으로 온 천국에 온 해숙이 걱정되어 집안 살림까지 살폈던 것. 이영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데 이어 고낙준에게는 앞으로 서로 보지 말고 살자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떠나게 됐는데요. 언제나 아내의 편이었던 고낙준은 해숙에게 처음으로 속상함을 내비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해숙에게 아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될 것 같고, 공개된 영상에서 보면 천국에서의 개찰구에서 해숙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시월드에 관해 이야기는 아마도 환생 등으로 인한 해피엔딩이 될 듯 싶습니다. 가장 시청자들이 관심이 많은 소미의 정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